여러분 혹시 무릎 아파서 도가니 먹고 양파즙 먹고 연골 주사 맞고 이것저것 정말 다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쵸? 다 해보셨죠? 근데 이게 참 몰라서 그래요. 몰라도 너무 몰라. 아무리 이것저것 챙겨 드셔도 정작 무릎이 좋아지는 핵심 원리를 모르니까 효과가 있나? 없나? 헷갈리고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그대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정형외과 한의사 그리고 세계적인 학회와 논문에서 말하는 무릎 관절염에 좋은 음식들을 아주 간단하게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거 아시죠? 무릎이라는 건 연골만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음식 하나 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육과 염증 이 두 가지를 함께 잡아야 진짜로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딱 세 가지 기준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무릎을 받쳐주는 근육을 살리는 음식, 무릎 안에 붙어있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음식, 그리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구조 만들기. 이 세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내 무릎이 왜 아팠는지, 앞으로 뭘 먹으면 좋아지는지 진짜로 명확해지십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 하나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기준만 딱 알려드릴게요. 자, 서론이 길었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릎을 좋아지게 만드는 핵심은 연골이 아니라 근육이에요. 그리고 그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바로 단백질이죠.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미국의 류마티스 학회나 국제골관절염 학회, 그리고 대퇴사두근 근력과 무릎 통증의 분석이란 논문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쭉 종합해 보면요. 관절염 치료의 1순위는 약도 아니고 주사도 아니고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허벅지 앞근육, 대퇴사두근이라고 하죠. 이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 이 근육이 튼튼해야 체중이 그대로 무릎 연골로 꽝 찍히지 않고 중간에서 한번 받아주는 천연 보호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가 있어요. 운동만 한다고 근육이 생길까요? 운동은 근육을 만들어 라고 신호만 보내는 역할이고 실제로 근육을 채우는 재료는 단백질이에요. 재료가 부족하면 근육이라는 건물이 제대로 안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만 하면 에너지만 빠지고 무릎 통증은 그대로일 거예요. 뭡니까? 열심히 했는데 몸은 그대로인 바로 그런 느낌? 그럼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체중 1kg당 단백질 1g에서 1.2g 정도. 만약 몸무게가 50kg이다. 그러면 단백질 50g. 만약에 60kg이다. 그러면 몇 g이죠? 60g. 참 쉽죠? 그리고 이걸 한 번에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g씩 나눠서 드시는 게 흡수에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 20g이 대체 얼마큼이냐? 두부 반모, 삶은 계란 2개, 닭가슴살 100g, 생선 한 토막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죠? 그러면 콩이나 두부, 두유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드시면 되세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 뭐죠? 단백질 많이 먹으면 콩팥 나빠진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원래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단백질을 갑자기 확 늘리시는 거 조심하셔야 해요. 그런 분들은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백질은 무조건 많이 먹어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들 대부분은 식사만으로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채우기가 매우 힘들어요. 밥이나 국, 반찬은 충분한데 정작 근육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조금 모자란 상태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채우는 게 1순위고 정 안 되면 단백질 파우더를 끼니 사이에 간식으로 조금씩 드셔도 돼요. 예를 들어 하루에 단백질을 60g 먹겠다 하면 식사로 40g, 단백질 파우더로 20g 이런 식으로요. 절대 기억하셔야 할 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먼저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릎 안에서 염증이 타고 있으면 아무리 근육을 만들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요. 실제로 무릎이 유난히 더 아프신 날 있으시죠? 연골이 하루 만에 갑자기 더 닳아서 아픈 걸까요? 아니죠. 연골이 그렇게 빨리 닳지는 않죠. 대신 이런 증상들이 있어요. 무릎이 빵빵하게 붓고 만지면 뜨끈뜨끈하고 밤에 누우면 쿡쿡 쑤시고 이게 바로 염증 신호예요. 이런 경우에는 식단을 항염식단으로 하면 통증 패턴 자체가 바뀝니다.
실제로 이탈리아 팔레르모 대학교의 지중해식 식단과 골관절염 최신 소식에서도 채소, 야채, 올리브 오일 같은 지중해식 식단이 관절염 통증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아, 그래서 지중해식 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그럼 항염 음식은 뭐냐? 딱 세 그룹만 기억하세요. 등푸른 생선, 채소, 과일, 생강이나 강황 같은 향신료나 약재.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잖아요. 염증 유발 물질을 낮추고 관절 통증과 뻣뻣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등푸른 생선을 식단에 넣어도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양파, 토마토,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베리류 이런 채소나 과일들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해서 무릎 주변의 산화 스트레스를 낮춰줘요. 특히 양파의 퀘르세틴,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항염에 유명하죠. 마지막으로 생강과 강황 같은 향신료나 약재인데요. 매일 생강 분말 1g을 8주간 섭취했더니 관절염 환자들에게서 무릎 통증 감소와 운동성 향상이 확인됐다. 약 1g의 커큐민을 8주에서 12주 동안 섭취했을 때 골관절염 통증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요. 생강을 차로 마시거나 강황을 요리에 조금씩만 넣어 드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고민 나오죠? 생선 비려서 못 먹겠어요. 브로콜리, 케일 입에 안 맞아요. 그쵸.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하게 먹기가 아니라 단백질 하나에 항염 음식 하나, 이 조합을 유지하는 거예요. 생선이 싫으면 달걀이나 닭가슴살, 두부 중에서 단백질을 채우고, 브로콜리가 싫으면 양파나 토마토, 베리, 생강, 강황 중에서 항염 음식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조합을 만들면 됩니다. 달걀이랑 토마토, 두부랑 양파, 고등어랑 브로콜리, 이 정도로만 해도 몸이 달라질 거예요. 반대로 염증을 확 키우는 음식들 있죠. 다들 아시겠지만 설탕이나 과자, 탄산처럼 단 음식들, 튀김이나 패스트푸드처럼 기름진 음식들, 햄이나 소세지 같은 가공육, 이런 것들 몸에 안 좋은 게 제일 맛있잖아요. What? 그래서 제가 무조건 딱 모두 다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10번 먹던 걸 2번으로만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이기만 해도 염증 반응이 확 낮아질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3일 하고 말면 소용없죠. 그래서 완벽한 식단 말고 실제 생활에서 유지 가능한 최소한의 기준 딱 3가지만 지켜봐요.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단백질 20g씩 먹기, 항양 음식 하루에 2번 먹기, 단 음식이나 튀긴 음식은 보상용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먹기. 이 3가지만 지키면 무릎 환경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이 3가지 기초 위에 운동, 건강식품, 보충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게 그 기초가 약한 집에 페인트만 칠한 꼴이 됩니다. 하루 식단을 예로 들자면 아침에 삶은 달걀 2개, 두유 1컵, 토마토나 블루베리 1줌, 점심에 두부 반찬, 채소 반찬 위주로 한식 먹고 저녁에 생선 1토막, 데친 브로콜리나 양배추, 밥은 반 공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먹어도 단백질, 항염, 체중 관리까지 3가지를 한 번에 다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좋은 거 알겠는데 식단 짜는 것도 일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일주일 식단표를 만들어서 더보기에 달아놨어요. 식단 세우기 힘드신 분들은 그걸 참고하셔서 각자에게 맞는 식단표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나는 식사량이 적어서 단백질이 부족한데요?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끼니 사이에 단백질 파우더를 보충용으로 끼워 넣어도 됩니다. 단 간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셔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내용 조금 길었지만 진짜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들은 걸 한 번에 다 바꿔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한 끼만, 오늘 저녁만 단백질 하나에 항염 음식 하나 이렇게 먹어보자. 이렇게 작게 실천해보세요. 그 다음에는 2끼, 3끼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몸에서 먼저 반응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이 기준 위에 운동은 어떻게 얹어야 하는지, 그리고 보충제, 건강식품은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또 손해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딱 해주시면 새로운 무릎 회복 팁 올라올 때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무릎 제가 끝까지 함께 지켜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